자, 21번부터야. 우리 독서하고 문법. 문법은 지난주 29주차에 네 문제가 문법 올해 경찰대 문제인데 그게 더 좋아. 적절하게 난도가 있어. 여기 문법 문제는 오늘 거는 좀 쉬워요. 26번이나 28번 정도 어려운 문제고. 자, AB 공통 과학 제시문 한번 보자. 21번을 의외로 많이 틀려. 21번. 그리고 어떤 반에서는 22번이 5번하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5번으로 왕창 간 학생들도 있다. 카오스라는 용어가 가전제품에도 사용될 정도로 이제는 널리 일반화되었다. 카오스는 영어로 케이아스로 쓰는데 카오스, 혼돈과 혼동을 혼동하지 말자. 우리말로 혼돈이라고 번역된다. 혼돈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칙이 없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요즘 혼돈 이론이라 하여 혼돈을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과학 분야가 있어 관심을 끈다. 혼돈이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 혼돈과 과학은 정반대의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목골 쳐보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 일치불일치 문제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나와. 그러나 혼돈이론, 혼돈과학이라 할 때의 혼돈의 의미는 완전한 혼돈을 의미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 적어도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혼돈 대신 그냥 카오스라고 부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자, 지금 혼돈의 의미 21번 선택지의 그 3번이나 5번과 관련이 돼요.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혼돈. 21에 3번, 5번 선택지 관련. 21을 5번으로 간 녀석, 4번으로 간 녀석, 1번으로 간 녀석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혼돈스러운 현상은 복잡한 상황에서 생기고 그러한 혼돈은 그저 혼돈일 뿐이지 더 이상의 그 무엇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다. 또 그런데 세목골 쳐.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간단한 법칙에서도 복잡한 혼돈 현상이 생기고 반면 그러한 혼돈 현상 속에도 어떤 질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1번에 2번, 3번, 5번과도 관련이 돼요. 21에 2, 3, 5. 2번은 이제 부분적으로 더 봐줘야 돼. A하고 B를 연결해. A하고 B를 연결하자. 문맥적으로 A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오스라고 부르는 게 더 낫다. B 혼돈 속에 질서가 숨어 있다. 자, 뒷받침 사례가 나와 주식 가격의 등락을 그래프로 그리면 오르락 내리락 제멋대로이다. 주식의 경우는 의뢰 그런 것이려니 하지만 간단한 기계적 장치도 소위 비선형 효과가 크면 주가 변동에 못지않은 불규칙한 현상을 보인다. 여기서 비선형이란 넣어준 양이 2배, 3배가 될 때 나오는 양이 2배, 3배가 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자, 이 문단의 비교 대조가 아니라 변화의 변화. 예전에는 하고 70년대에 들어서서 변화 과정이 있다. 3문단. 일반적으로 과학 법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려면 지금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 또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엄밀하게 안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한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작업이야. 자, 21에 4번 다시. 그런데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래서 항상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시계추의 단순 반복 운동과 같이 혼돈스럽지 않은 현상에서는 그 오차가 예측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돈스러운 현상에서는 처음에 작은 오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폭이 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종국에는 오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점에 도달한다. 무의미해지는 시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슈퍼컴퓨터로 매일 1시간마다 계산을 해도 기상수치에 보는 아직 두 주일 앞에 날씨에는 속수무책이다. 자, 지금 뒷받침 사례가 계속 나와요. 시계 주의 사례, 주식 등락 그래프, 날씨. 그리고 주사위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던져도 항상 원하는 숫자를 나오게 할 수는 없다. 과학은 사물의 법칙을 알아내어 그로부터 앞일을 예측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C. 사실은 법칙을 알아도 또 그것이 아주 간단해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혼돈이론은 말해주고 있다. 자, 23번 답 3번. A, B는 연결을 할 수 있는데 C는 자, 먼 앞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야. 그러나 4문단 가자. 그러나 일견 아주 복잡하여 혼돈스러운 현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은 간단한 어떤 보편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혼돈이론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자, B하고 D하고 연결해. C는 건너뛴다. 보편적 성향, 결국 질서야, 질서. 또 뒷받침 사례. 진자를 흔들어 놓으면 마찰 때문에 결국에는 정지합니다. 이때 정지해 있는 상태는 처음에 세게 흔들었는지 약하게 흔들었는지 하는 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처음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진자는 정지된 상태로 끌려온다 하여 정지 상태를 전문 용어로 끌개라고 부른다. 처음 상태와 무관하게 여기만 집중해 가지고 20일에 4로 가면 안 돼. 21의 4. 초기 조건에 민감한 혼돈이론. 초기 조건에 민감한 혼돈이론. 요거는 이제 3문단 내용이고, 작은 오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처음에 작은 오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폭이 되는 성질, 그러나 이하에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진자는 정지된 상태로 끌려온다 하여 정지 상태를 전문용어로 끌개라고 부른다. 이 끌개는 그 나름대로의 구조와 특성이 있음이 최근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혼돈 속에도 어떤 질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뜻에서 카오스로서의 혼돈은 완전한 혼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론. D하고 E하고 연결해. A, B, D, E야. 자, 그래서 23번은 3번으로 하면 된다. 23은 3. 문맥으로. 혼돈이론은 자칫 과학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서 나오는 과학 만능주의의 또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혼돈이론은 그래서 자연과학 전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면 혼돈 현상을 오히려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혼돈 현상을 이용해서 암호문을 송신하는 실험이 학계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또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이론이 같은 방식으로 사회현상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혼돈 이론을 주가 변동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다 끌어다 쓰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 이상한 끌개의 형태를 보인다든가 하는 것을 알아내어 이를 남보다 먼저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그러나 자, 다시 그러나 혼돈 이론이 마치 뉴턴 역학 등 종래의 물리학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식의 과대 포장은 옳지 않아. 과대 포장해서는 안 돼. 요게 21번의 1번이야. 과대 포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1. 혼돈 이론이 기존의 물리학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2002 수능에도 이런 선택지가 추론 문제로 나왔다. 사생 문제를 증명하는 문제에서 자, 컴퓨터가 100년을 끌어온 사생 문제를 증명했어. 4가지 색깔만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도도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4가지 색깔.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사생 문제는 아직도 증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여기 문장 잘 이해해. 추론이야. 일치 문제에서 추론이 나올 수 있어. 이거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것. 자, 혼돈 이론이 마치 뉴턴 역학 등 종래의 물리학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식의 과대 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추론하고 있어. 자, 21의 1번으로 가서 가장 많이 틀리는데, 자, 일부 과학자지만 어쨌거나 과대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심한다. 수능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0여 년 전에 뉴턴이 힘과 운동의 법칙을 말할 때 이미 혼돈, 카오스는 그 속에 들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서야 발견한 것일 뿐이다. 21번 답 2. 70년대에 들어서 부각된 혼돈 이론은 300여 년 전에 뉴턴에 의해 이미 밝혀졌다. X에 이미 밝혀졌다. X.
혼돈 카오스는 그 속에 들어 있었지만 이제야 발견한 것이고 카오스 이론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른다는 뜻이야. 요거는. 그래서 그 21의 2번으로 가고 21의 2번이 의심되거든. 25번 문제를 이해하면 돼. 25번 문제를 또 이해해 보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자, 21의 2번 답 거기다 25번 문제라고 적어. 자, 3번 혼돈 이론에서 혼돈과 질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3번 5번 묶어. 결국 혼돈 이론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론이죠.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론. 그게 23번 문제고. 4. 초기 조건에 민감한 혼돈 이론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작은 오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1문단, 2문단, 4문단 혼돈 속에도 어떤 일정한 질서가 숨어 있다는 거야. 21의 2. 22의 5로 가서 왕창 틀린 녀석들이 있어. 자, 논지 전개 방식은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떤 반은 두 번째, 어떤 반은 여섯 번째로 어려웠는데 1. 다양한 학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비교대조야. 자, 다양한 학설 없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열거 X. 이 현상을 바라면 상반된 주장도 대조 일터인데 이것도 틀렸고 절충적 관점 제시는 변증법이야. 역시 해당 없어.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한다. 이건 귀납 추론이죠. 4.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죠. 이해를 쉽게 한다. 자, 주식의 경우 2문단, 3문단 기상수치 예보 주사위, 4문단 진자운동이야. 4번 답. 5. 정의하고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교대조 X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안 나오고 2문단에는 이제 변화 과정 이 정도가 나온다. 달라졌다. 예전하고 70년대 이후에 달라진 거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있어야 돼. 비교대조. 23번은 3번으로 한다. 1, 2, 4, 5 묶어. 5번 혼돈 속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혼돈이 아니다. 그게 2, 4, 5, B, C, B, D, E. 자, 24번에다 혼돈과 혼돈을 혼동하지 말자 이렇게 적어. 혼돈은 카오스고 혼돈과 혼동을 혼동하지 말자 이래야 돼. 혼돈하지 말자 이러면 안 돼. 혼동하지 말자. 1. 혼동되기 쉬운 민물고기 어종의 구별법을 소개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이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잘못 알다야. 이뭐 여러 후보자들이 경합하는 카오스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 책의 1부와 3부는 그야말로 카오스로 점철되어 있다. 땅이 카오스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건 성경 구절이야. 그는 지금 심각한 가치관의 카오스에 빠졌다. 자, 2, 3, 4, 5 특히 2, 3, 5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 4번은 이제 카오스의 또 다른 뜻.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가 또 혼돈이라서 4번은 카오스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어색하죠. 카오스보다는 그 혼돈의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3, 5에다가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 4번에다가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다. 이렇게. 25번 보기는 니은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다. 보기를 참조할 때 니은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 자, 니은으로 고칩니다. 디귿은 없죠. 오타야. 니은으로 고쳐. 여기 한 그루에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한 그것은 나무로서 행세를 못한다. 퀴리 부인이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하여 그것을 라듐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까지는 라듐은 인류에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라듐은 천지가 창조된 태초부터 있었을 것이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 전까지 자 발견을 했고 이름을 붙였죠. 그것은 인류에게 무의미한 것이요 없는 것이었다.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자, 1번 작품이 EBS에 있어.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야. 나는 인식주체,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존재야. 그러나 왜 위험한 짐승이야? 무지함으로 위험한 상태죠.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하트를 해줘. 꽃, 인식의 객체. 미지에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무지한 나의 행동 때문에 본질적 의미가 감추어진 상태야.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존재로서 인식되지 못한 채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세모꼴 무명의 어둠 본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노력 나는 한밤내 운다. 자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바람 돌개바람이 되어 자 나의 노력이 치열해진다.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결국 금이 될 것이다. 금 하트의 존재의 본질이 인식된 상태. 얼굴을 가리운 세모꼴 나의 신부여. 신부 세모꼴 신부 하트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금이 될 것이야. 나의 신부 같은 존재 본질. 자 정지용의 그의 반이라는 시다. 여기는 이제 카톨릭에 귀의했을 때 종교시의 일종이야.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지니 바다에서 솟아올라 달에 뜨는 금성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 비유적 형상화 고결하고 높은 존재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그는 절대자야. 항상 머니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고릴 뿐. 자 그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 나 바다의 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나는 그의 반이기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존경과 경배를 노래하고 있다. 자 3번 문덕수의 꽃과 언어도 본질 탐구의 시야. 언어는 꽃잎에 닿자 한 마리 나비가 된다. 언어는 소리와 뜻이 찢긴 깃발처럼 펄럭이다가 쓰러진다. 꽃의 둘레에서 민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불꽃처럼 타다간 꺼져도 어떤 언어는 꽃잎을 스치자 한 마리 꼴벌이 된다. 꽃잎의 참모습이 드러난 상태. 꽃의 진수를 빨아들이는 언어. 존재의 본질로서 언어일 수 있다. 신동집의 오렌지 역시 마지막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맨 마지막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거죽엔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어요. 본질 파악의 가능성, 희망적인 예감이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막연하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존재의 본질 파악에 대한 소망. 자 요건 시간을 빼앗는 문제야 얘들아. 맞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시간을 빼앗겠다. 5번 답.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인식 이전의 상태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의 목골 의미 없는 존재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존재 인식 행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겁니다. 꽃 동그라미.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자 눈짓 저 앞에 몸짓 짓짓 연결해 호응 상응 대응 일련의 몸짓 눈짓의 의미를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야. 몸짓과 호응 상응 대응 조응한다. 존재의 본질 규명에 대한 소망인데 25의 니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야 발견한 거야. 퀴리 부인의 라디움도. 그래서 발견하고 이름 붙이는 행동 5번이 답이다. 자 독서 비문학 했고요. 26번 별표 치고 국어의 규범 중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 파열음 뭐 바닷가 이렇게도 외우는데 구두발로 차면 파열된다 이렇게 알아도 겨울에 얼어 있는 수도관 구두발로 차면 파열돼. 꾸뚜발 쿠투팔. 자 마찰음 국어에서 마찰음은 사포로 마찰시켜 쓱싹 그리고 불어 후 이렇게 요거 안 다음에 파찰음이 있어. 국외음악하고 직결된다. 파찰음은 츠야. 철수는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겼다. 자주 쓰이는 외래어 중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비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표기는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이다. 어두에서 된소리인 외래어들은 예사소리로 적었다. 예를 들어 버스가 버스로 발음되지만 버스로 적는다. 왜 버스를 버스로 서비스를 서비스로 표기할까요? 자 이제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가 있어. 자 버스가 요거지.
그런데 서비스는 마찰음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재즈라고 안 해. 재즈 이런다. 재즈. 외래어 표기법 제1장 4항에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게임. 게임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뭐라고 적어? 한글로는 게임 이런다고. 아시안 게임. 게임. 자, 게임 요거. 버스 요거. 서비스 요거. 자, 그래서 파열음 표기 그드브스즈. 그드브스즈 다 마찬가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도 마찬가지.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 1번 답. 이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사항 X 3.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의 사례로 적어. 캐머러라고 안 해. 카메라라고 해. 레이디오라고 안 하죠. 라디오라고 한다. 다음 4번 알아두어. 받침에는 그너드르 머브 스의 중에 디귿이 빠져야 돼. 디귿 대신에 요거는 시옷을 쓴다고. 제1장 3항인데 국어의 받침 소리는 디귿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외래어는 시옷. 라켓, 슈퍼마켓, 디스켓. 디스켓. 이게 시옷을 써주는 거야.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고 제1장 제1항의 내용은 외래어는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이런 게 있어. 자, 재즈라고 안 하고 재즈라고 한다. 재즈라고 안 해. 재즈, 게임, 서비스, 버스. 됐지? 요거 재즈. 자, 26번 답 일로 갈 것. 요거 뭐 유명한 거야. 27번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그드브 어두나 모음 앞에서 GDB로,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KTP로, 리을은 모음 앞에서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L로, 단 리을은 LL로. 자, 옥천에 OK, 자음 앞에서 K. 배감. 자, B로 적어야 돼. 배감. 발음이 그래. 옥천, 배감. P를 B로. 설악. 자, R로 적습니다. 모음 앞에서 R이죠. 설악. 그러니까 이제 배감은 요렇게 배감. 발음으로 설악. 이렇게 발음되니까. 설악. R로 적을 것. 울렁 이게 답이네요. 리을은 LL로 적는다. 4번 답.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자, 대관령의 리을은 LL로 적을 것. 자, 5번에 LL 대관령. 자, 28번 별표. 이거는 이형태를 얘기한다. 27번 됐고 28번 이형태. 1876년에 태어난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에 한문 수학을 하시다가 15세에 이르러 국문을 공부하면서 국어의 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종이와, 자, 모음 뒤에 와, 붓과, 자음 뒤에 과, 먹과, 벼루와, 와. 책은 선비가 쓰는 물건이라 해서 먹과 벼루와 같이 과와 와는 그 역할이 같지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는 과가 쓰이고 받침이 없는 글자 뒤에는 와가 쓰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형태소가 의문 환경에 따라. 자, 28번. 안 어려운 거야. 형태만 달라. 자, 은숙이 감과 사과를 깎았습니다. 감과 사과를 깎았다. 늘 예로 들었던 거야. 철수가 그 사과와 감을 먹었어요. 사과와 감을 먹었다. 주격조사 이가, 자음 뒤에 이, 모음 뒤에 가. 목적격조사 을를,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 접속조사 와, 과, 모음 뒤에 와, 자음 뒤에 과. 양성모음 과거시제 선어말음이 앗, 음성모음 엇. 네 쌍이 있네. 이 형태 4개. 자, 잡은 사람 과거죠. 오는 사람 현재야. 자, 이건 뜻이 달라버려. 1번은 이 밥을 먹었다 과거시제 선어말음이 엇. 그러면 밥을 먹었다 사과를 깎았다 아다고 비교해야 되는데 과거니까. 그런데 꽃이 피겠다는 미래 또는 추측이야. 뜻이 달라. 4번 집을 빨리 짓다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자. 어서 빨리 가자. 뜻이 달라. 가자는 청유 함께 하자야.
철수는 벌써 갔고 대등 연결음이 강수는 청소하면은 자 동작을 나열할 때 철수는 벌써 갔고 강수는 청소하며 음악을 들었다. 얘들아 1, 2, 4, 5는 어미인데 뜻이 다 달라. 어미가 이 형태가 되려면 이렇게 똑같은 과거. 자 공부하였다도 마찬가지. 공부하았다가 아니야. 하다는 여불규칙이 있어. 그래서 과거시 선언할 의미가 엿이야 엿. 자 올해 나올 거는 깊어진다면 요건 의문론적 이형태. 의문 자체가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요건 형태론적 이형태야. 요렇게 비교하면. 이건 음성모음 양성모음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공부하다 노래하다 공부하여 노래하여 깎아 먹어 하고 구별돼. 그래서 여불규칙이야 요게.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 개는 의문론적 이형태. 의문론적 이형태. 요거는 형태론적 이형태. 요거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아니라 항상 엿이야. 그래서 형태론적 이형태. 태까지 알아두면 돼. 심화학습으로. 먹었다 깎았다 하고 달리 공부하였다 노래하였다 엿이야 엿. 자 3번 사람이 좋다 나무가 자란다. 받침 뒤에 주격조사 이. 은숙이야 은숙이. 철수가 모음 뒤에는 가. 그래서 주격조사가 의문환경에 따라 다르죠. 28번에 3번 29 해석으로 항상 고전은 해석을 그대로 맞춰봐야 돼. 아주 쉬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글 문헌이 많이 나온 시기가 바로 후기 중세 국어이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용비어 첨가의 일부를 인용한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띄고 여름 하나니. 이 문장의 현대의역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게 되느니라와 비교해보면 밑줄 현대국어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보인다. 올해 수능 끝나고 선생님 11년 전에 알았던 제자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주례 선생님을 해달라고 장문에 카톡이 왔어. 스승을 할 때도 만났던 제자인데 결혼한다고. 선생님 나이 너무 젊지 않냐? 결혼식 주례를 보기에는. 근데 내가 주례를 서면 아주 간단하게 용비어천가 제2장을 읊어줄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끝낼 거야. 인내심을 기르는 주례식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 나이가 너무 젊어요 선생님. 자 용비어천가 제2장 그대로 해석. 불휘 뿌리 아니 그대로죠. 곧곧 좋고 좋고 여름 열매. 자 바로 답 2번인 거 보여? 이건 눈을 찌르잖아. 현대국어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보인다. 29에 2 30번 자 태고 문제인데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화분에 있는 꽃에 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꽃을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물주기이다. 물주기다. 물을 적게 주어도 안 되고 많이 주어도 안 된다. 1번 선택지. 목적격 조사를 물을로 고쳐야죠. 타동사니까. 물을 적게 주어도 안 되고 많이 주어도 안 된다. 품종에 따라 적당하게 주어야 한다. 바람이 적당하게 통하게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바람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생략. 삭제. 토양의 수분 상태를 미리 파악하면 물 주는 시기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먼저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2에서 3cm 깊이로 흙에 꽂고 30분 뒤 꺼냈을 때 이쑤시개가 1cm 이상 젖어 있다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그 미만이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 미만이죠. 내용상 물을 줘야 하는 상태니까 충분히 줘야 한다. 또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 잘 들어가지 않으면 토양이 메말랐다는 증거이다. 물을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 보통 화초에 물을 줄 때 잎이나 꽃에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꽃에 물을 주면 꽃봉오리가 떨어지거나 빨리 시들게 되고 잎과 잎 사이에 주름진 곳에 물을 주면 잎이 썩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지만이네. 리을은 아픈 내용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냉정하게는 반대라기보다는 주의사항 전달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걸리는데 하지만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역접이야. 하지만 꽃에 물을 주면 꽃봉오리가 떨어지거나 빨리 시들게 되고 잎과 잎 사이에 주름진 곳에 물을 주면 잎이 썩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물은 흙에만 주고 잎 사이 먼지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한다. 5번 답 미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정성을 쏟아야 한다. 앞에는 맞지만 잘못 고쳐놨어요. 정성을 쏟는다가 아니라 정성을 쏟아야 한다로 고칠 것. 자 오른쪽 8페이지 오른쪽에 그 일치, 불일치, 미루어 알기 문제 해법 요거 독서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인데 형광사인펜으로 에워싸고 별표 곱하기 10을 해. 그리고 2011 수능 반드시 풀어야 돼. 요거 마지막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파이널 할 때도 계속 수능하고 평가원으로 마무리 필살기를 해주고 EBS 변형 문제로 진행을 하고 실전 훈련을 이제 80분 45문제 훈련을 해줘야 돼. 복습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자, 30주차까지. 근데 이제 뒤에 마무리 필살기 이런 거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문제야. 내가 직접 마무리 필살기를 해야 돼. 선생이 공부해 주는 건 아니잖아. 수능장에서 시험 보는 주체도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EBS 변형 문제와 마무리 필살기를 오랜 시간 달려왔고 앞으로 이제 4주 정도 남았는데 4주 정도는 필살 집중 모의 수능, 봉투 모의고사를 할 거고 거기서도 작년에도 적중을 많이 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야. 그래서 올해도 적중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시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보다 오히려 선생님 봉투 모의고사가 적은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한테만 그런 거니까 그걸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시중의 모든 문제지는 평가원에서 싹 수거해 간다 원래. 자, 그리고 이제 33일 전인데 한 달 되면 이제 출제자들이 싹 사라져 있을 거고 어떤 정보가 나오면 선생님한테 빨리빨리 알려주기 바란다. 어떤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학생들이 알려준 정보는 단순해. 9월 평가원 출제하러 가셨던 검토하러 가셨던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도 못 들어간 거야. 실패의 책임을 물은 거지. 그러면 선생님은 그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야, 되게 어렵게 나올 거다 올해. 제대로 공부하자. 9월 평가원 너무 쉬워서 100점 1등급이었잖아. A형, B형. 그래서 수능 그렇게 안 나온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라고. 알겠지? 학교에서 알려줘. 알아, 학생들이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크게 도움을 받았어. 끝까지 어렵게 했다고. 끝까지. 제대로 어렵게 하니까 2011 수능도 마찬가지야. 쉽게만 공부하면 무조건 가서 어렵게 나오면 망해버려. 근데 우리는 적절하게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나와도 저절로 먹고 어렵게 나오는 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서 자, 여러분들 그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해서 단독 보조사를 써가지고 제한을 뒀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최고가 아니라 최고를 꿈꾸는 학생들만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자. 그래서 30주 차까지 다 따라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매주 한 권씩 진행을 한 셈이고. 그래서 작년 수능에 수능장 가서 엄청나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살아남은 학생들이 있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그 작년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잘 안 믿었지. 쉽게 나올 거라고 막 지레짐작하거나 그냥 왜 이규환 쌤은 1년 내내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상은 수능 끝나고 다 들어왔어. 보상은 100점 맞은 학생들도 아주 많았고 1등급이 4등급 나오다가 진짜로 끝까지 1등급 나온 애들도 있어. 그래서 작년처럼 어려웠는데도 그 수능장에 가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건 마무리 필살기하고 심지어는 필사까지 해서 EBS 총정리하고 그리고 올해 국어가 사탐이 그리고 국어와 과탐이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수포자라는 말은 있지만 구포자라는 말은 없거든. 근데 수학도 포기하면 안 돼. 영어 올해 평가원에서 수학하고 영어는 쉽게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작년 12월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게 있다고. 그 발표한 내용은 수학하고 영어 쉽게 내겠다 야. 그리고 수학 거니까 포기하지 마. 영어도 마찬가지. 마무리 필살기를 수학 영어도 하면 돼. 근데 국어하고 사탐, 국어하고 과탐은 쉽게 내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 사실. 그게 문제야. 지금 변수가 된다. 그래서 국어가 판가름 날 거니까 국어 왜 하냐 이런 소리 혹시 듣거든. 감각, 실전 감각 떨어지면 완전 개 박살 나는 거야. 작년처럼 나오면 이건 너무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이 1등급 기본 100점 만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